안녕하세요. 12월 10일입니다. 토요일이네요.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그래도 기온이 그렇게 에, 영하권은 아니어서 지낼만 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드디어 월드컵 저기 4강 중에 두 나라가 결정됐네요. 어쨌든 예상외로 크로아티아가 연장전, 그다음에 승부 차이 끝에 이겼습니다. 막판에 어쨌든 브라질이 연장 전반에 한 골 넣고, 그다음에 크로아티아가 연장 후반에 한 골 넣어서 1대1로 비긴 다음에 승부 차이 가서 야 이겼네요, 결국은. 그리고 아르헨티나 네덜란드도 상당히 재밌었던 경기인데 2대0으로 앞서고 있던 아르헨티나가 네덜란드가 후반 인저리 타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면서 2대1로 비기면서 또 승부차기. 정말 재밌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하이라이트만 봤지만 어쨌든 오늘도 또 나머지 4강전 두 경기가 있으니까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거의 끝나가네요, 이제. 예. 월드컵을 인트로로 한번 해봤고요. 어제 장인가요? 어제 장에서 돋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의는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뭐 가장 돋보이는 게 5G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RFHIC를 필두로 해서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어제 10%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솔리드도 있고 나머지 뭐 KMW도 있고 RF 머티리얼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5G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앞서 열거한 RFHIC나 이노와이러스라든가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고 오이 솔루션은 그 전에 뭐 투자한 업체가 뭐 TLB였나요? 뭐 TBL이었나 뭐 어쨌든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하이브리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또 뭐 좀 솟구쳤던 게 있었고 아무튼 어 최근 장에서 가장 좀 뭐라고 눈에 띄는 거는 또 콘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OTT 업체 빌리빌리인가 뭐 거기서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을 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시장의 흐름을 매일매일 이제 쫓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아마 투자자의 숙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제 눈에 띄는 거는 2차 전지의 급락이었죠. 2차 전지의 급락.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62만 원 정도, 62, 3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거의 50만 원대 초까지 떨어졌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공매도 물량이 상당한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어떤 뭐 보고서라고 할까요? 그런 기사 내용 때문이기도 있지만 공매도 세력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타겟이 되고 있어가지고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고밸류에이션이라는 뭐 이야기도 뭐 계속 있어 왔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으니까요. 어, 실적으로 증명을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 2차 전지가 강하게 조정이 나온다. 다음 주에도 조정이 나오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매수해봐도 좋은 가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완성셀 업체인 LG 엔솔뿐만 아니라 삼성 SDI, LG화학은제, 양극재, 소재단이죠.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지금 뭐 7%, 6.4%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급락을 했을 때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5.4%까지 떨어졌고 LNF도 6% 떨어졌고 이런 종목들이 어제 그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좋은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이런 뭐 포스코홀딩스는 뭐 지수사니까 그리고 뭐 철강하고 2차 전지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 에코프로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그다음에 뭐 동박 뭐 완성 배터리 셀 업체들까지 2차 전지는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요.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이제 어제에 이런 종목들을 샀고요. 이런 종목을 개별 뭐 이렇게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현금 동원력이 현금 보유력이 없는 분들은 ETF를 사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TF 레버리지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4분기 그러니까 내년 1월 달 되면은 실적이 윤곽이 드러나고 3분기보다 4분기 때 실적이 현재 가이던스도
찍기 때문에 실적이 그게 찍힌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공매도 세력을 뚫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숏 커버링이랑 숏 스퀴즈 뭐 이런 게 나와서 주가가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하락기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띄는 게 이제 5G인데 여기에 거래 대금 순으로 보이는 거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은 5G가 관련해서 상당히 눈에 띄게 상승을 했던 게 금요일 장의 특징이었는데 여기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제 HFR 들어오네요. HFR 같은 경우에도 어 36,500원까지 갔죠.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HFR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고가가 4만 원 정도인데 4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HFR 같은 경우에 실적도 3분기에 보면은 1270억 정도 찍었죠. 영업이익이 413억 정도 찍었습니다. 이제 4분기에 예상치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1년으로 봐서는 21년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영업이익은 한 4배 정도, 4배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증가를 하고요. 당기순이익은 한 뻥 쳐서 5배, 5배 정도, 5배가 한 4.5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세게 올랐죠. 실적이 일단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HFR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이제 포워드 PER이 6배까지 떨어지고, 이런 점을 참고하셔도,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죠. 많이 올랐는데 더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좀 RSI가 아직 50단이기 때문에 더 갈 공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5G 종목에서 가격단에서 매력을 찾아본다고 하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런 종목들 중에 이제 RFHIC라든가 이노와이리스 같은 경우에 실적도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서진 시스템도 제일 많이 올랐죠. 12.18%. 최고가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은 이제 23,000원 정도가 최고가인데 17,500원이니까 한 24% 정도 지금 아랫단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 단에서는 상당히 3분기에 좋게 나왔습니다. 2,200억 찍었죠. 174억. 예, 영업이익률이 이제 7% 단 7.9% 정도 나오는데 4분기에는 예상치가 더 높죠. 그래서 이 서진 시스템도 서진 시스템은 또 2차 전지하고도 엮여 있고 5G하고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꼭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500억 정도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조금 내려가네요. 영업이익은 조금 내려가고 순이익도 늘어가는데 매출단이 많이 증가를 하고 어쨌든 지금은 5G가 지금 이재용 회장이 UAE 아랍에미리트를 갔잖아요. 거기에 또 마찬가지지만 UAE도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우디도 네옴시티 신도시 프로젝트가 있고 그런 쪽에 5G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법도 이제 빌딩에다가 광 케이블 설치 의무화가 있잖아요.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에 광 케이블을 의무화로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5G가 이제는 양치기 소년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웬만한 그 5G 업체들도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딩에 강 케이블 설치 의무화 관련해서 이노인스트루먼트라는 장비 업체도 조금 볼만하고요. 그 업체도 이제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방향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서진 시스템도 실적이 꽤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해서 아직까지 올라갈 공산이 있고 HFR,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RFHIC, 이노와이러스, 솔리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좀 알아보시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체크하실 거는 체크하신 다음에
주가 차트상의 주가의 위치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체크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은 여기 상승률 상위단에서 본다면 에이스테크가 가장 많이 올랐네요. 7,110원 정도, 그러니까 뭐 18% 정도 올랐고, 그 외에도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5G에 관련해서 이제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 보면 RFHIC가 이제 10.62% 25,300원까지 갔죠.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고 10% 또 해가지고 33,700원. 그 외에도 또 이제 요 밑에 내려가보면 HFR이 나오고, 밑으로 쭉 더 내려가 보면은 또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는데, 기가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중에 이제 본인의 그 기호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컨텐츠,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어디죠? 시진핑하고 윤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제 인적 문화 교류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대변인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제 그동안에 방영이 안 됐던 우리나라 드라마 이런 게 OTT에 방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작품이 뭐 대거된 게 아니고 한두 개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서 뭐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서 좀 영향을 받아서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뭐 초록뱀 비디오도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그 외에도 덱스트라든가 애니플러스, 그 다음에 뭐 핑거 스토리, 이 뭐 그 외에 여기 뭐 관련된 종목들이 뭐 바른손 ENE도 그렇고, 그 외에 이런 종 CJ ENM도 강하게 올랐죠. 키다리 스튜디오, 바른손, 펜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다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종목들도 중국 시장이 이제 뭐 조금 더 침투를 한다고 하면 좋은 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스트, 사마 네트워크스 전부 다 또 이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로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침투율 그런 걸 봐가면서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계속적으로 뭐 좋은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하나는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아바타2 물의 길이 개봉을 하고 사전 예매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그런 쪽에서도 또 컨텐츠 관련된 데다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바타2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영화고요. 거의 뭐 몇십 년 넘게 기다렸다가 2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픽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물론 아바타 1 때도 그래픽이 엄청나게 우수했지만 그런 쪽에서 뭐 덱스트라든가 위즈윅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뭐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아까 덱스트가 있었지만, 그런 종목들은 진짜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잘 나갈 때 21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잘 나갈 때 주가가 엄청나게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덱스트를 하나 띄워놨지만 덱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엄청나게 53,000원, 이게 뭐 좀 거품이긴 하지만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어떤 기대감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지금 뭐 그 주가가 만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15,500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뭐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은 이제 뭐 RSI가 80 넘어서 좀 과열권에 있긴 하지만, 이게 8,880, 9,000원대 샀다고 하면 벌써 이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런 식의 접근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 이런 종목도 VFX 기술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뭐 많죠.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히트작, 뭐 저 컨텐츠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스나 그 뭐 홈페이지 가면은 자기 뭐 작품에 대한 소개도 나오니까, 그런 거 봐서는, 그런 거 봐가지고 미리 이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린 게 5G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런 식의 종목을 압축해서 투자하는 게 앞으로도 모르게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락한 2차전 지주는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이 이어진다고 하면 분할 매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지금 현재도 어떤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차전지가 1순위고 그 다음 조선입니다. 조선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적으로 반복된 얘기지만은 조선이 뭐라고 할까 슈퍼 사이클 초호황을 누렸던 그 시기로부터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배선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왔죠. 근데 그만큼의 배선이 되는 배를 또 건조를 해야 되고 지금 뭐 25년 6년까지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지금 뭐 수주가 돼 있어 도크가 예약된 상태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거의 배선 25년 26년 정도 돼가는 배들이 많을 거고 그 배들이 이제 배선이 되면 지금쯤 계약을 해놔야 그때 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도 제가 볼 때는 내년쯤에 좀 빛을 많이 발하지 않을까. 물론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 좀 더 갈 공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오잖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에탄올 운반선이 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선주들은 계속 물론 뭐 이 수주가 작년보다 못하다라고 나오지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주 공시가 나온다는 거죠. 수주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그룹에 뭐 조선사들이 파업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뭐 다행히 파업은 안 하고 넘어갔고 그래서 주가가 약간 올라오는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은 약간 올라왔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좋을 거는 조선주도 계속적으로 매력이 있다 지켜보고 투자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주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 파업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대미포조선이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선기자재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SDNG,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런 것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V 전기차 다음에는 조선으로 분명히 어떤 친환경 쪽으로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될 겁니다. 왜냐면 뭐 조선도 자율 운항 쪽으로 지금 뭐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대체 연료에 대한 것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CHPS 그 RPS의 그 재생에너지 의무화 공급 비율에서 수소를 따로 떼내 가지고 수소만 따로 한 건데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가장 유망한 좀 뭐 실적이 좋아질 턴어라운드 할 종목 중에 하나로 수소 관련된 두산 퓨얼셀을 뽑는 뭐 증권사 보고서도 있던데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도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RPS 제도에 이어서 CHPS 뭐 청정 수소 에너지 의무화 제도인가요? 뭐 이런 풀어 쓰면 그런 말이 되는데 어쨌든 수소 관련주도 지켜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 수소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시총 상위 종목으로 봤을 때도 확연하게 2차전지 관련된 주들은 급락을 했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뭐 이렇게 비해서 좀 더 낙폭이 적었지만 어쨌든 약간의 반등이 나왔고 D램 그다음에 D램 메모리뿐만 아니라 낸드 이런 쪽에 감산을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는 우리는 감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적으로 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 낙폭이 적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자동차가 실적은 좋은데 상당히 뭐라고 할까, IRA에 대한 미국 IRA에 대한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법인의 어떤 실패,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아까 지금 인트로의 장면이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건데, 월드컵의 실시간 중계 때문에 어떤 광고 관련돼서 네이버가 상당히 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5만 5천 원 정도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쯤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사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도 사볼만 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SK이노베이션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듭니다.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이 지루한 기다림이 합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사모아간 다음에 언젠가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보시면은 이제 고려아연 또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해운주가 조금 뭐 금요일 날 좀 또 올라왔어요. 해운주 같은 경우 HMM이라든가 페노션이라든가 해운주도 좀 올라왔다게 눈에 띄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돼서 투산 에너빌리티도 계속적으로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전 KPS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이야기 그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원전 계속적으로 계획이 많죠.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뭐 신화울 뭐 가동했다라고 공사 재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외국의 원전 그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살펴봐야 된다.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하나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그런 종목들도 있고 유망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에서의 어떤 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케미칼 화학 같은 게 조금 발목을 잡고 있지만 화학도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로 턴어라운드 하려고 화학 같은 종목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다 좋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뭐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된 얘기지만 내년에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들하고 압축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지나고 있는 5G 종목이라든가 콘텐츠 그다음에 아까처럼 뭐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종목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는 신호만 나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2차 전지주는 당연히 탑픽으로서 분할 매수 차원에서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2차 전지주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뭐 올랐죠. 과거에 비해서 올랐는데 이 대표적인 LNF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20년 초만 해도 10,000원이었습니다. 20년 초.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라고 할까요? 코로나 시기 3월 16일 보시면 2020년 3월 16일 날 최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해가 급락할 때 시점이 3월 19일이었잖아요. 3월 19일. 2020년 3월 19일 날 7일 연속 나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그때보다 좀 앞선 3일 좀 앞선 시점에 지금 최저점을 기록했다면 그때 가격이 12,656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하고의 상승률 보면 1,427%라는 거죠. 1,400, 14배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 2년이죠. 21년, 22년, 2년 반 정도죠. 2년 반이 아니고 한 3년 정도 잡을게요. 3년 정도 잡아도 14배 정도면 엄청난 거죠. 이게 떨어져서 14배지 여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14배가 더 올랐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양극재 기업으로서 실적이 꽂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더 갈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전기차 개화 되니까. 그런 거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더 갈 공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25년까지 투자는 유효하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게 뭐 우상향은 하겠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우상향은 하겠지만 중간에 이런 부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꽤 꾸준히 쭉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시기고 그다음에 또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지만 막상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뭐 용기를 내야겠죠. 정확한 자기 판단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믿음이 생기면 용기 있게 지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라고 할까 조정받을 때
불안하시면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되죠. 저점이라는 걸 아무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언젠가는 수익을 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거의 다 2차 전지네요. 보니까 그 리노공 빼고 다 파란색은 코스닥 상위 시총 중에서 다 2차 전지요. WCP도 그렇고 첨보도 그렇고 여기 보면 성일하이텍,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다 파란색은 2차 전지 관련된 주고요. 여기 KMW도 나오네요. 이제 5G.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내년에 이제 하반기까지,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지만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상반기가 투자 적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는 선 반영하기 때문에,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 적기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가 투자 적기다. 저는 뭐 내년 상반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고 특히 뭐 동지세미컨 같은 거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지세미컨 같은 경우 EUV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죠. 삼성전자 EUV 장비에 PR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 실제로 1년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실제 삼성전자에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보시면 동지세미컨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싸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디톡스라든가 휴젤이라든가 이런 지금 뭐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에서 이제 화장품이 각광을 받기 하고 있긴 하지만 화장품은 이제 미국 뭐 중국도 상당히 뭐라고 우리나라 경쟁력이 뭐 있다고 과거처럼 있다고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용기기 쪽으로 미용기기나 이런 메디톡스 쪽으로 이게 톡스 보톡스 같은 쪽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어쨌든 다음 주에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 수가 발표되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어떤 그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FOMC가 있기 때문에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금리는 뭐 한 뭐 0.5% 정도 인상을 하겠지만 그 후에 나오는 발언 이게 뭐 금리의 고점, 그게 뭐 중요한 방향성을 가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주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주시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주항공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주항공이 이제 뭐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지금 14,200원도 250원까지 찍었잖아요. 14,250원 찍는데 너무 강하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엄청나게 생각 외로 엄청나게 세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7,980원에 유상증자 받은 물량이 지금 뭐 쉬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뭐 121선을 뚫었으니까 위로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게 뭐 2만 원까지 가기에는 시총이 너무 커지는 거고 15,000원만 가도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는 뭐 좀 더 좀 뭐 희망이라고 할까 뭐 좀 좋은 그 주가의 흐름이 아닌가. 어쨌든 뭐 손해를 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렇지 않다면은 저처럼 이제 신주식권을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1차 목표가를 12,000원 선을 봤었는데 지금은 2차 목표가로 15,000원까지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 노선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해외 동남아시아 노선에 거의 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신문지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그리고 이제 뭐 대외 여건이 뭐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대외 여건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4분기에 기대치에 부합한다고 하면은 물론 기대치를 더 뛰어넘으면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기대치만 나온다고 해도 이런 주가 흐름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면 올라가는 거죠. 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5G도 그렇게 있어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통신사들한테 우리나라 그 과기부인가요? 정통부인가? 주파수
줬는데 28GHz 줬는데 니네들이 투자를 너무 안 한다고 해서 회수한다라고 하니까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투자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유럽, 그다음에 인도까지 해서 5G에 대해서 그 뭐 투자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 할당도 하고 투자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뭐 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5G, 6G, 6G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쯤은 사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월드컵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